자, 또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여기 뭐냐면 저희 밴드가 지금 허니 밴드죠. 꿀벌입니다. 꿀벌. 제가 1년 동안 답꿀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꿀을 만들어 드리려고 결심해서 이렇게 배지를 차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달달한 꿀맛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 많이 활용하시고 보시고 복습하시고 그러시면 틀림없이 내내 꼭 합격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배우신 내용 중 이제 물건 변동에 대해서 가볍게 복습을 좀 하도록 하죠. 자, 물건 변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물건 변동하고 그 다음에 동산 물건 변동 크게 이제 나누죠. 결국 물건 변동은 권리 변동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권리 변동이 이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명이니까 당연히 그 권리를 이제 물건으로 바꿔놨을 뿐이죠. 물건이 이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보는데, 그럼 항상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동산 물건 변동의 원인도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동산 물건 변동도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물건은 절대권이니까, 즉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도 알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은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공시. 다만 이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공시 방법은 등기고요. 그다음에 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한다는 거 기본으로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시를 해놨는데 이 공시된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공신의 원칙 또는 공신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요 등기를 믿고 거래했지만 요 등기가 무효나 위조된 등기로서 요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도 권리는 취득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제도로 또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을 둬서 그 제도를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들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은 잡으세요. 자, 이렇게 크게 이제 부동산 물건 변동과 동산 물건 변동으로 잡아졌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은 주로 이제 부동산에 관한 얘기니까 이 부동산 물건 변동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시험도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물건 변동만 별도로 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봅니다. 자, 부동산 물건 변동 아까 보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이 두 가지인데, 자, 이쪽에서 이제 문제를 자주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해요. 결국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과 법률 규정으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차이점이 뭔가 그 얘기죠. 그 차이점이 조문에 써 있습니다. 자, 이 괄호 1번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우리 민법 제 186조. 조문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건 변동, 즉 득실 변경은 등기까지 해줘야 효력이 생긴다 해서 반드시 등기를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쭉 정리해 드렸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배우시는 게 법률 행위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만 잘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매매니 교환이니 증여 같은 것들이 법률 행위죠. 그런 것들은 이제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매매 이렇게 들어갔고 예약 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의사표시가 들어간 법률 행위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독특한 것들만 쭉 정리해 드린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했다. 자, 포기도 의사표시죠. 법률행위입니다. 단독행위죠. 그래서 이것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권리를 포기하면 됐지 등기까지 해줘야 되냐. 아닙니다. 어쨌든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잡으시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 분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여기 포인트는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합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다는 얘기니까 법률 행위겠죠.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4번도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지만 여기 자, 키워드가 뭐 있어요? 협의, 의사표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잘 잡으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것은 여러분들 잡을 수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좀 특이한 것들이에요. 매매니 교환은 뭐 당연하니까 여기에 쓸 필요도 없고요. 자,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선 등기를 해줘야 되지만, 자,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자, 이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이건 187조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은 일어났다는 얘기죠. 특히 물권 취득하는 거. 다만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등기가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지 물권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등기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아까 보셨던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바로 시험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거죠. 다음 중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을 때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걸 물어보게 되니까 결국 원인 관계, 법률행위, 법률 규정, 요거 구별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법률행위 특이한 거 보신 것처럼, 자, 우리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것도 몇 가지 정리해드렸죠. 뭐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배우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법조문에 이제 상속이라는 걸 정해놓고요. 상속 뭐 설명 안 드려야 되죠. 공용징수, 뭐 수용을 얘기하죠. 그다음 경매 이런 것들 굳이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문제가 되죠. 판결. 자, 올해도 이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와서 이게 정답이 된다고 그랬는데, 판결은 세 가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여기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 판결은 딱 형성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형성 판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행 판결을 가지고 이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해서 이게 틀린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장난을 많이 치는 부분들이고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했다. 자, 신축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내 거죠. 그래서 이것은 등기 없이도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있던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각종 물권들이 성립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이 멸실이 됐다. 자, 건물이 불타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토지가 없어졌다든지, 이렇게 부동산이 멸실됐으면, 자, 멸실은 이제 부동산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결국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이든 물건이 있어야 어쨌든 물건이 변동되든 뭐든 하게 되는데, 물건인 부동산이 없어졌으면 그 부동산에 이미 성립되어 있던 각종 물건들, 소유권, 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굳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없어진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소멸이 되죠.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건물 한 채 졌으면 등기 없이 내 거. 근데 그 건물이 불타버렸으면 역시 등기 없이 내 소유권 없어진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이 법률 규정을 줄여보자. 줄여보면 이제 법정 그러죠. 법규 아니죠. 법규라고 많이들 하셨는데 법정. 그럼 지상권도 그냥 지상권 취득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를 빌리는 사람이 계약을 하고, 계약이니까 법률행위고 등기까지 해줘야 되지만 여기에 앞에 법정자가 붙었으니 이건 등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똑같죠. 여기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 저당권도 그냥 저당권 취득할 때는 당연히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줘야 되지만 법정저당권, 자, 이런 것을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는 법률 규정이라는 걸 다 써놨기 때문에 그건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한다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이제 지상권 파트에서 이제 열심히 배우시게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쪽에서 문제가 자주 나왔다고 그랬고요. 그 문제 중에 하나,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예제에서 보시니까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랬네요. 자, 25회 때 이제 나왔던 거죠. 25회. 자, 그러면 쭉 보시면 지금 등기가 있어야 물건 취득하는 거 그랬으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을 찾아라 그 얘기겠죠. 그렇다면 5개 중에서 4개는 법률 규정이겠고 하나만 법률 행위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럼 찾아보시게 되면 1번은 지상권을 여기 상속이에요. 상속으로 취득한다. 지상권이든 소유권이든 뭐든 상속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보셨죠? 그 다음에 2번은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갱신이 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뭐자 보이나요? 법정, 법률 규정이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자, 3번은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 아까 보셨죠? 신축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는 굳이 등기할 필요는 없다. 자, 4번은 현물 분할 합의에 의해서 아까 합의 이런 게 포인트가 이제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풀면서 자꾸 연습하시고 그런 단어들을 잘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합의는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니까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그럼 뒤쪽에 공유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 놈이 법률행위고 요 놈이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해서 4번을 찍고 들어가시면 되죠. 그럼 5번은 저 뒤쪽에 집합건물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은 뭐 지금 보실 필요도 없고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4번으로 해서 이건 이제 정답으로 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니까 근데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법률 규정은 아까 보셨던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민법을 쭉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네요. 자, 이거 가지고 복습하시고 공부 다 마치고서 즐거운 금요일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